안녕하십니까, 이소영입니다.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 경기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한국의 마지막 주자 오늘 이세돌 구단이 출전합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면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중국의 구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대국자가 변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어제 출국을 했어요. 어제 출국을 하면서 사실 뭐 상하이가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틀 전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하루 전날 가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네. 구리 구단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의 초점은 이 다음 경기에 더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여론이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와의 대국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농심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세돌 선수가 4명의 선수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대회 전에 이세돌 선수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처음과 첫 판과 두 번째 판을 호흡을 조금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비는 첫 판, 또 두 번째 판 가장 중요한 건 첫 판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커제겠죠. 커제들이 뭐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까지 간다면 꼭 한번 이겨야 뭐 되지 않을까,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 흐름만 타면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20% 이상 잡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 우승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 출전해서 우승 확률이 몇 %냐고 이렇게 인터뷰가 들어온다면 비슷한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뭐 20에서 뭐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우승은 하고 싶습니다만 약간 그래도 마음 심적으로 좀 이번엔 솔직히 4연승 어렵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다 이기면 좋겠지만은 진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또 그거에 힘입어서 좀 어렵지만은 좋은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어를 짧게 커트한 이세돌 구단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상대가 무라카와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사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출국 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는 구리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구리와의 대전 자체가 일단 만만치 않은 시합이니까 거기에서 첫 판 먼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선수하고 두게 되면 뭐 그 판은 잡으면 이제 기세를 타서 또 나머지 중국 선수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사인 무라카와 다이스케가 이세돌 구단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세돌 구단은 이 판을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판은 좀 쉽게 넘어가고 다음 판에 그 렌샤오라든지 뭐 커제 선수가 마지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요. 렌샤오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판에서 좀 기세를 타면 충분히 마지막 커제와의 대전도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번 4연승을 하는 거는 세계대회 우승하는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 하면 세계대회 타이틀을 정말 많이 거머쥔 선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4연승이라는 것은 세계대회 기준으로 본다면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을 이기면 4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6강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16강부터 시작해서 과연 결승전 테이프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판입니다. 먼저 농심신라면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농심배는 일간 스포츠가 주최하고 한국교연이 주관하며 농심이 협찬합니다. 한중일 국가대항전, 이 바둑 삼국지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17회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통의 기전으로 되고 있고요. 네, 우승 상금을 올해 이제 5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삼국의 선수들이 이 대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을 원하고 있죠. 뭐 3연승 시 1,000만 원, 이후 1승마다 1,000만 원씩 또 추가가 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준속 기전의 기전. 자,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의 이세돌 선수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좀 아쉽다라는 것은 이제 박정환 선수가 올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올해 그 승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초반부터 코너에 몰린 느낌이고요. 이세돌 선수가 여튼 4연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도 지금 이야마 유타와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 2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그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 중국은 랭킹 1위 커제, 그리고 8위 렌샤오 선수가 생존해 있습니다. 예, 렌샤오 선수가 지금 8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뭐 사실상 2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어린 기사고 이 커제와 렌샤오의 이 투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우승도 상당히 그 지금 기대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단추를 잘 깨매야만 할 텐데요. 이세돌 구단과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의 대결입니다. 나이는 7살 차이가 나네요. 네,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는 이제 이야마 선수와 이야마 선수가 이제 89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다 아츠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리치리키 료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네. 요 4명의 선수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체돼 있던 일본 바둑이 좀 회생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 그동안 2번 있었는데 1대1을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이세돌 구단과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의 대결인데요. 글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쉽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일본 바둑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어린 기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20대 중반 후반으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완숙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는 또한 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야마 유타와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일전입니다. 먼저 엊그제 있었던 기자회견장부터 함께 다녀와 보시죠. 네, 3차전은 중국 상하이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해 대주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난징루라고 우리로 치면 명동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중심가에 있어서요. 팬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중일 주장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벌였는데요. 내려놓고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자리. 많은 정확하게 풀어주는 활짝 웃는 이세돌 구단의 모습.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즐긴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뭐 확률이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즐기고 한다면 그래도 뭐 이세돌 구단, 커제 구단, 이야마 유타 구단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여있다시피 이세돌 구단이 최근 웃는 모습이 많이 포착돼요. 네,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글쎄요, 좀 저런 그 웃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글쎄 아무튼 뭔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바둑을 좀 즐기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바둑을 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은 좀 즐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방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바둑은 이세돌 구단의 100번, 무라카와 8단의 흑번입니다. 우리 기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 룰로 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덤은 6집 반이고요.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은 왕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 그 이야마 유타 지금 마지막 주자죠. 네. 이야마 유타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제 그걸로 6관왕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자랑하는 기전이 7대 기전이라고 해서 전통의 기전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 기사들이 참가해야 되는 기전인데 의무적으로요. 네. 근데 그 기전에 6개를 우승을 했는데 전관왕이 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역사상. 근데 그 전관왕이 될 지금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마지막 남은 그 타이틀전이 이제 10단전인데요. 이 타이틀 보유자는 이다 아츠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도전자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토너먼트를 통해 도전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왕자전에서 무라카와에게 이기고 또 천원전에서는 다카오 신지에게 이기면서 6관왕이 됐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 이다 아츠시에게 10단 타이틀을 차지하면 전관왕이에요. 일본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그 조은영 구단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데요. 이 전관왕에 오르게 되고 그 기록은 아마 일본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 전관왕에 가장 가깝게 올랐던 기사가 유일한 기사가 사카다 에이오 구단인데 사카다 에이오 구단은 6관왕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6관왕이 되던 해에 다른 기전까지 포함해서 7관왕은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6+1까지 냈는데 7대 기전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등장인데요. 작년에 상금 랭킹 순위를 봤더니 이야마 유타 구단이 당연히 1등, 또 18억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을 했다고 하죠. 그 이야마 유타 선수가 혼자 타이틀을 다 가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위인 이야마 유타의 그 상금 총액을 2위부터 8위까지 합친 액수하고 똑같아요. 아, 네. 대단한데요. 2위부터 8위까지 그 상금을 얻은 액수와 이야마 유타 한 명이 얻은 액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독식 체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조은영 구단이 독식하던 시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은. 네. 자, 오늘 대국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면에 있어서는 이세돌 구단이 월등합니다. 그럼요.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고요. 오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무라카와 선수가 향소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방심이라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랬습니다. 구리 구단이 시종일관 바둑을 좋게 이끌었는데 초읽기에 몰리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나이가 이세돌 구단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읽기에 몰렸을 때는 오히려 무라카와 선수가 더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나이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이세돌 구단도 초읽기에 몰렸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 부분이 이제 이세돌 구단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 기사들은 초반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두는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 중반 이후부터 판을 리드하는 것은 차이가 나니까요. 이세돌 구단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본 기사와의 그 대국을 요즘 이제 바둑 텔레비전에서는 별로 중계를 많이 안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 기사들이 성적을 내는 경우가 드무니까요. 이게 농심배 정도 돼야지 이제 가끔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바둑계가 완전히 그 도쿄 시대에서 오사카 시대로 변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서 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관동에 있는 그 도쿄 쪽 기사들이 지금 큰 성적을 못 내고 있고요. 네. 지금 50년 만에 이제 간사이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도 이 간사이 지방 출신입니다. 지금 이야마 유타와 더불어서 지금 간사이 쪽에 그 떠오르는 기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기사는 최근에 이제 유키 사토시 구단이 있었는데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농심배 바둑 삼국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에는 일본 팀도 참 잘해줬고요. 네, 잘했죠. 일본의 또 신구조화가 또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기사들 5명 나이가 또 가장 어립니다. 이렇게 어리고 역대 그 일본 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평균 연령이 나왔기 때문에요. 더 기대가 모아졌었죠. 근데 실력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바둑도 다시 이제 세계 무대에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그 일본 바둑이 침체되다가 보니까요. 한때는 뭐 대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사실은. 지금은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2명, 중국 2명, 그리고 한국에는 1명의 선수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주자가 이세돌 구단인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이 농심배 주장을 맡으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박정환 구단 때문에 우리가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려고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을 주장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박정환 구단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예,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조기에 탈락할 줄 몰랐어요. 너무 빨리 탈락해서 지금 뭐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2차전 때 이세돌 구단이 워낙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박정환 구단이 먼저 출전을 했던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영웅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요. 4연승으로 만약에 어떻게 절묘하게 이제 판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만약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 기준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한테 이기고 그 다음은 렌샤오가 되고 또 이기면 그 다음은 이야마 유타가 되고 최종국은 커제가 됩니다. 네. 이 상황이. 근데 커제를 마지막 판에 이기고 우승을 한다. 우리가 농심배를. 그렇게 되면은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국전에 네. 예, 이미 영웅이 돼서 알파고와의 대전을 할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입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수치상으로 확률이 한 20%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4명의 선수를 꺾는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드라마를 자주 써왔거든요. 그럼요. 그런 드라마를 또 그 썼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사가 그 이창호 구단인데 예. 이창호 구단의 그 전성기 때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만약에 농심배에서 우승을 한다면요. 네. 절묘하게 그 마지막 판이 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대결 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영웅들은 그 역사를 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요, 묘하게. 마지막 판이 이야마 유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커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가 절묘하게. 먼저 하나 걸쳐 두고 이제 한 칸 높은 걸침을 했는데 잘 두어지지 않는 수법입니다. 예. 여기서는 제 생각엔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군요. 네,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좀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포석 짚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소목을 두 곳을 둘 때부터 느낌이 네. 이건 뭐 준비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 그런 바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길 두고요. 이쪽을 두는데 네. 사실 이 양쪽을 마주보는 소목은 프로들은 잘 두지 않습니다. 거의 뭐 소목을 한쪽이 이쪽을 바라보면 한쪽은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소목을 두 개를 뒀다고 치면은 이 형태가 90% 이상입니다. 뭐 90%보다 더 됩니다. 한 95%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포석은 5%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포석을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일본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소목을 뒀고요. 붙이고 붙이고요. 네. 이 반대죠? 반대로 했죠. 이쪽을 붙이고 이쪽을 보고. 뭐 아주 가장 예. 알기 쉬운 정석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선택을 지금 시점을 했네요. 봤네요. 예. 두 칸 여기 높은 였고 뒀거든요. 하나 해두고 예. 걸쳐봤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다 두잖아요. 여기 두고 이제 다가서 보시죠. 다가서면 이렇게 붙이고 아마 많이
많이 보신 그 형태인데요. 네, 대표 정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두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씌우고요. 이제 받고 그때 여기 또 들어가서 이제 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근데 이렇게 둘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칸으로 뒀어요. 바짝 달아졌어요. 예, 물론 이런 수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이렇게 걸치는 게 원래 정석에 있는 건데. 네, 그동안은 왜 잘 안 둬줬을까요? 근데 이 형태에서는요. 아,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예, 프로의 바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선 이상의 바둑에서는 잘 안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좀 생각을 한 예, 끝에 여기를 두는데 당연한 높게 것이 갔어요. 뭐냐면 이게 이런 걸 요즘 뭐 유행하는 정석이잖아요. 이 정석은 둘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뛰어야 받아야 되는데 한다면 여기를 뜁니다 이제는. 네,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할 때 너무 좋아요 자세가. 안성맞춤이네요. 예, 기가 막히죠 이 자세는. 그래서 이 형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정석도 둘 데가 없어요 별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낮게 가든지 높게 가든지 협공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협공을 지금 뭐 둘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이세돌 구단 협공할 거로 예상을 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알면서 왜 뒀을까? 분명히 알고 뒀을 텐데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걸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도 정석이기는 해요. 더군다나 이건 1시간짜리 바둑이기 때문에 예, 1시간짜리 바둑이기 때문에 준비 안 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초반의 시간 부분에서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좀 벌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아무래도 신형을 준비한 쪽이 무라카와 선수 쪽이니까요. 그렇죠. 아 붙이죠. 이게 굉장히 실리적으로 드는데 본인 그 기풍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에게 기풍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힘바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두는 모습은 완전 실리바둑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기풍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풍과 남이 봤을 때 기풍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보통 자기 기풍을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김성룡 구단이 보기에는 무라카와 팔단 어떤 기풍으로 근데 보이세요? 현재 지금 여기 두어지는 거 보면 완전 실리파 아니겠어요? 지금 뭐 예, 흔히 말 쫀쫀하게 두고 있는 거 같죠? 네. 예,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두겠다. 예, 상변에서도 마찬가지 진행이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늘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알기 쉬운 정석으로 가는데 과연 요 걸쳐놓은 변화가 득이 있는지 없는지 예,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바둑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세돌 구단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이미 3기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좀 불안합니다. 요즘은 이세돌 구단도 집이 없으면 좀 약간 힘들어하는데 그런 점을 의식하고 무라카와 팔단도 좀 스타일을 바꿔보는 걸까요? 아니요, 뭐 그 인터뷰를 다 믿을 수 없어요. 본인은 힘바둑이라고 말했지만 네. 예, 힘바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일본 기원 홈페이지에 있는 무라카와 다이스케 그 프로필에 나와 있는 네. 글인데요. 예, 제가 그 뽑아서 한번 봤더니 힘바둑이다 본인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취미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프로야구 관전이래요. 한신 타이거즈 팬이랍니다. 아, 네. 예, 뭐 한신이면 작년에 우리나라 오승환 선수가 뛰었던 구단이기도 예, 한데 그 지역 자체가 그 효고현이니까 간사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출신들은 대부분 이제 한신 타이거즈를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입단을 하자마자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둑을 배우게 된 계기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두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배우게 됐다라고 네. 합니다. 바둑을 5살 때 배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바둑을 시작했고요. 이제 바둑을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좀 빨리 배울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5살 정도의 바둑을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예, 잘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또 이제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목진석 구단이 정말 어릴 때 그 바둑 대회를 나왔어요. 한 6살 때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뭐 유치부 대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대회를 나왔는데 정말 그때도 안경을 썼어요. 예. 목진석 구단이 이제 안경이 굉장히 그 시력이 나쁩니다. 이 목진석 선수가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어리니까 안경만 엄청나게 커 보였던 것 같아요. 안경이 네. 마치 선글라스 같이 커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잘 뒀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5살, 6살 때 바둑을 저렇게 잘 두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그때 초등학교 이제 한참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잘했던 기사 생각해 보면은 목진석 구단 있고 지금은 이제 부부 기사로 활동 중인 하우정 프로도 정말 어릴 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굉장히 잘했던 그런 어린 기자들이 있는데 무라카와 다이스케도 아마 그런 쪽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상급 기사들이 바둑을 시작한 나이를 물으면 대부분이 5살, 6살이고요. 예, 5살은 좀 드물고요. 6살이 많습니다. 7살 때 시작해서 인류가 된 기사는 좀 드물고요. 네. 6살 정도에 배운 기사들은 그 탑 기사가 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5살 정도로 내려가면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뭐 이창호 구단도 그 나이에는 안 배웠었고요. 이세돌 구단은 7살 때 이미 잘 뒀거든요. 굉장히 잘 뒀어요. 네. 7살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섬에서 아버지 손잡고 올라와서 형이 이제 바둑 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혼자 그걸 복귀하던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때가 7살 때였는데 정말 그때도 잘 뒀습니다. 뭐 형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이상훈 구단이고 예. 또 누나도 잘 둬요. 집안이 다 잘 두죠. 그 큰 아마추어기는 합니다만. 큰 누나도 웬만큼 두시고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형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프로 기사고 또 한 명이 이름이 이제 이차돌이에요. 네. 예.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잘 둡니다. 네. 꽤 잘 두고 둘째 누나가 제일 잘 두죠. 프로 기사를 제외하고는 제일 잘 두고 집안이 다 바둑 가족이에요. 아버님이 프로에게 석점 바둑 정도 잘 두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잘 두셨어요. 이세돌 구단이 5남매 중 막내인 건가요? 네,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님이 원래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광주에서 아마 선생님을 하셨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예, 비금도로 내려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바둑을 다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바둑을 잘 둡니다. 네. 섬에서 바둑을 배운 케이스인데요. 자, 아버님이 스승이죠. 아버님이 스승이시고 아버님이 모든 형제들을 다 이렇게 잘 키우셨죠. 예, 다 잘 키우셨고 그 비금도라는 섬에서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런 섬에서 이런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 무라카와 팔단이 준비한 수가 이수인 건가 봐요. 그러네요. 정말 처음 보는 수가 계속 나오는데 보통 이런 처음 보는 포석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이세돌 구단이 주로 많이 하는데 네.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아주 무라카와가 마음껏 두고 있습니다.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또 어제 구리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을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하나 부담감입니다. 우리에겐. 지금은 여기를 둘 것 같은데요. 뛰려고 두진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둬서 사기생을 노릴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은 초반에 실리를 많이 빼앗기고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근 기사들이 대부분 짧은 시간의 바둑을 잘 둡니다. 일본 기사들은 시간이 많은 바둑을 잘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사들도 다 인터넷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전들이 전부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네. 물론 3대 기전만 아직도 이틀제 바둑을 고수합니다만 그건 전통이기 때문에 고수합니다만 나머지 시합들은 다 3시간 시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승전도 3시간으로 두거든요. 국제 대회에서도 다 경쟁력들이 있어요, 이제는.
사실 3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꽤 긴 장고 바둑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3시간 바둑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본 기사들이 오히려 그런 시합이 많다 보니까 더 연습이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연습이 많이 됐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자신은 3시간 바둑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전성기 때는 자기는 2시간 바둑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서 자기는 삼성화재배가 가장 맞다. 삼성화재배는 2시간 시합을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삼성화재배가 가장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10번기 할 때 구리 구단과 10번기 할 때 이제 만나서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좀 변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는 4시간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고 예. 보는군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수가 빨리빨리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농심배는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하나가 주어지는 준속기전인데요. 일단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초반에 뭔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계속 살펴보시죠.